레벨 5는 망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모든 망상이 실현되는 공간이죠. 이곳은 더 이상 백룸이 아닌 바이브룸이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바이브룸에서 현실과 구분하기 힘든 정도의 홀로그램 지형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첨단 기술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굳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죽음의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니까요. 바이브룸으로 갈 때 가져가야 할 추천 장비는 핸드폰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담고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해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귀하의 현실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레벨 505는 무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약 1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기분 나쁜 쇳소리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텐데 레벨이 인간의 기술에 동화되면서 발생하는 소리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작은 소리도 울리면서 점점 커지는데 아주 작은 발소리마저도 몇 번의 울림이 지나고 나면 레벨을 가득 메울 만큼 커질 것입니다. 레벨 내에 엔티티가 존재하는데 숙주에 따라서 형태가 변형되어 모습을 특정할 순 없습니다. 날개가 있을 수도,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 수도. 출구는 레벨 중앙에 있으며 레벨의 중심부로 갈수록 메스꺼움과 불안감이 증폭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른 레벨로 갈 수 있습니다만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레벨 500으로 갈 때 가져가야 할 추천 장비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입니다. 증폭되는 소리에 의한 청력 손실을 막아야 하니까요. 엔티티 102는 먹잇감을 찾아 백룸의 어떤 레벨이든 돌아다니는 개체입니다. 비교적 어두운 레벨들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약 2m 정도 되는 키에 머리가 없는 인간형 엔티티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손에는 피가 눌러붙은 지렛대를 들고 다니는데 엔티티의 손은 항상 끈적거리는 썩은 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화기인 총으로도 피해를 줄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도 하고 높은 체력과 지능을 보였습니다. 어두운 곳이나 빛이 들지 않는 곳은 피하고 엔티티 102를 마주한다면 최대한 조용하고 빨리 피하십시오. 엔티티 102와 마주했을 때 필요한 장비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끌고 도망가야 할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말이죠. 이 엔티티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면 추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티티 102는 매우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치명상을 입히고 흘러나오는 피를 머리가 없는 자신의 목구멍에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들이붓습니다. 마치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듯하며 종종 인간을 죽이기 전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또 먹잇감을 유인하기 위해 함정으로 향하는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는 지능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이 개체는 어두운 곳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티티 102와 마주했을 때 필요한 장비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끌고 도망가야 할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말이죠. 이 레벨은 주인 없는 영혼을 가둬두는 곳입니다.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들의 뼈가 썩도록 내버려두고 죄악을 저지른 혼들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곳이죠. 수도원 깊은 곳에 존재하는 장소이며 살아있는 존재들은 접근조차 힘든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깨어난 죄 지은 자의 혼들은 피에 대한 욕망만을 가지며 서로를 계속해서 죽고 죽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눈 덮인 공동묘지 같아 보이지만 지하에는 카타콤이 형성되어 있고 죄악의 정도에 따라 깊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며 지하로 갈수록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불경한 수도원 레벨에 갔을 때 필요한 장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죄악은 저지른 자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레벨 91은 흑백으로 보이는 레벨이며 인간의 시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지만 최근 레벨을 촬영한 사진도 흑백으로 나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생존자를 만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레벨 내부에서 누군가와 연락을 시도한 사람들은 전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 레벨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습에 어떤 정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벨 내에서 길을 잃은 생존자를 쫓으며 이 존재를 마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징조입니다. 레벨 91로 갈 때 필요한 장비는 나침반입니다. 허허벌판과 같은 이곳에서 방향을 잃으면 안 되니 말이죠.
이곳은 백룸에서 가장 낮고 깊숙한 심연과도 같은 곳입니다. 레벨 곳곳에는 죽음과 매장에 관련된 구조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묘비부터 인간의 키를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묘비까지 다양하며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고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존재의 무덤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하루 주기는 24시간이 아니며 12시간이 더 긴 36시간이며 낮에는 태양 대신 굉장히 밝은 달이나 미상의 무언가로 인해 레벨이 밝아집니다. 레벨의 입구는 죽음뿐이며 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레벨로 갈 때 필요한 장비는 카메라입니다. 나의 마지막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죠. 궁금한 레벨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레벨 135는 툰드라와 울창한 숲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레벨에 노클립으로 들어온다면 숲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숲에 오래 있으면 우울감을 느끼는데 아몬드 워터를 충분히 마셔주면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으며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툰드라 지형에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걸어도 갈 수 없는 숲을 볼 수 있으며 툰드라 지형 또한 오래 머무르면 환각을 보는데 프론트룸의 동물과 사람을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레벨 내에서 하운드, 데스모스, 클럼프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고 하며 툰드라의 눈 속에 몸을 파묻고 죽지 않는다면 다른 레벨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레벨로 갈 때 필요한 장비는 방수 침낭입니다. 눈 속에서 얼마큼 버텨야 하기 모르기 때문이죠. 궁금한 레벨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레벨 117은 교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7시간의 낮과 11시간의 밤이 존재하며 밖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낮과 밤은 조명들이 켜짐과 꺼짐으로 구별합니다. 밤이 되면 관리인이 복도를 돌아다니며 어두운 구석에서 스마일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이 레벨에서 가장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엔티티인데요. 가까이만 가지 않는다면 평범하게 청소를 하며 돌아다니지만 가까이 가면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인간을 집어삼켜버리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레벨 52에서 학생으로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레벨로 갈 때 필요한 장비는 LED 후레쉬입니다. 밤이 되면 위험이 많은 이곳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관리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스콘파르사라고 불리는 엔티티는 케찰코아틀루스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큰 차이점은 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이 개체가 우연으로 백룸에 오게 된 공룡인 건지 공룡과 다른 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행 습관과 행동 패턴이 케찰코아틀루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레벨 669 깊고 어두운 곳에서 출몰하며 스콘파르사를 목격한다면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고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그것과 무슨 일이 있어도 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콘파르사를 마주했을 때 필요한 장비는 드론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개체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장비가 될 테니까요. 이 개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